취준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재경입니다. 상반기 공채 시즌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목표 기업은 정하셨나요? 여전히 늘 생각하시던 대로 대기업이라고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예, 상반기 공채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표 기업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채 시즌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표 기업을 설정하는 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되는 정보로 오늘 이 시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채용 시험을 제외하고 나서는 일반 우리가 사기업을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사기업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이 있고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출자 제한에 관련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대기업 집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규모는 잠깐 작지만 중소기업은 아닌 중견 기업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중소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도 규모가 좋은 곳이 좋은 기업일 거야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대기업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내달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전국의 기업체의 숫자가 약 385만 개 정도가 있죠. 예. 그 정도로 제가 통계를 보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1000여 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로 환산한다면 약 0.3% 정도밖에, 0.03%. 그 다음에 중견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숫자가 약 30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인 100% 중에서 0. 몇 퍼센트, 즉 1%도 안 되는 숫자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취업에서 실패하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고, 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없을까? 즉 0. 몇 퍼센트, 1%도 안 되는 숫자를 제외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성공 취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옥석을 가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는 우리 인구의 10분의 1 정도에 되는 기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의 숫자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세보실까요? 아마 1000여 개 되는 대규모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계열사들도 우리가 모르는 회사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서 내가 갈 기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예.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 그만큼 잘만 고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협된 부분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함께 나눴던 거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대부분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돈 많이 주는 회사요. 복리후생 좋은 회사요. 네, 일은 적게 하고 봉급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 아닐까요? 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혼인하는 것과 취업하는 것을 제가 같은 개념으로 봤잖아요. 즉 1, 2년 다니다가 마땅치 않으면 그만두고 나올 생각으로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로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 각도를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기업의 평판이 어떠냐, 규모는 어떠냐, 복리후생 제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충 답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워낙 그 숫자가 많아지는 부분에서는 그것만 갖고는 곤란하게 됩니다. 즉 외화 내빈이라고 하죠. 겉모양은 화려하고 그럴싸한데 위태위태, 내년이 과연 뭐 기업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대기업들도 사실은 적지 않고요. 반대로 잘 알려지지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기업인 것 같은데, 와, 이런 기업이 있었어? 이런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업 분석을 할 때 한번 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로 성장성입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외형이든지 수익이든지 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익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오늘 없어질지 내일 없어질지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죠. 또 한 가지의 성장성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성이 앞에도 성장성, 뒤에도 성장성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에 것이 기업의 발전 가능성,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내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종사원으로서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가, 나의 능력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내의 문화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리후생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자, 그 회사에 갔던 사람들이 평판이 안 좋아. 얼마 전에 뭐 기업이 있었죠. 콘텐츠를 공유하는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기업의 사주가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사내 문화가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면 뭐 할까요? 그 기업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 놓고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조금 다른 각도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모든 취준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기업 하는데 과연 그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치열한 경쟁 체제에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들과 다른 어떤 포메이션으로 경쟁 구도를 달리 갖고 갈 것인가? 다른 기회를 엿볼 것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업 규모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매력도는 얼추 비례는 합니다. 얼추 비례는 하는데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작지만 강한 기업, 네, 이거를 한번 찾아보는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특정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거의 선두권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L그룹의 대표적인 식품 회사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내고요. 마요네즈, 케찹 이런 식자재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업력이 수십 년에 이르죠. 종사원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대기업 기업 규모 상호 출자의 제한에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죠. 자, 매출액도 엄청나게 높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연봉이 평균 연봉이 약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밑에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입니까? 12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년 정도의 평균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기업 혹시 아세요? 우리가 헬스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가게 되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딱 올라서서 저울처럼 되어 있는 것에 양손에 뭐를 붙잡게 되면 좀 있다가 뭐가 출력돼서 나옵니다. 당신의 체지방은 어떻고요? 체중 대비해서 뭐 비만입니다. 이래 가면서 체질량을 분석해주는 그런 기기를 만들어내는 건강 관련된 중소기업입니다. 여기는 말할 것 없이 중소기업이에요. 그렇죠?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업력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공교로운 것은 메인 공장이 둘 다 천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 한번 주목해 보세요. 평균 연봉이 4,300만 원입니다. 아까 그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그 기업이 얼마였죠? 4,600만 원. 근데 잘 한번 보세요. 평균 근속 연수가 4년 정도가 됩니다. 자,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오래된 업력이 아니다 보니까 평균 근속 연수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평균 연봉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높은 겁니까? 이쪽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모르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펴봤을 때 매력도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게 있었어? 우리가 그냥 돌밭에서 옥을 골라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네. 이런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굳이 대기업, 우리가 분화방처럼 그냥 거기에 매달릴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잘만 찾아보게 되면 대기업보다 훨씬 좋은 기업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다양한 이유가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데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어떻게 옥석을 가리지? 그걸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 300만 개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를 다 뒤져봐야 되나? 그 정보를 어디서 찾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단 누군가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분류해 놓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름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이죠. 작지만 강한 기업들.
뭔가 특성이 있어서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들을 친절하게도 정부의 공신된 기관들에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게 뭐냐면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기업군입니다. 여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혹시 신용평가기관 아시죠? 나이스 신용평가라고 하는 그쪽에 기반을 두어서 일단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기업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 대상이 됩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아,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돈 빌려주기가 좀 어려워. 이런 기업 여러분들 취업하시면 곤란하시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강소기업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용평가 등급이 B-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것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일단 기업 규모도 간에 수공업하는 그런 정도의 작은 기업이 아니고 10명 이상의 인원수를 갖추고 있는 제법 기업이라고 하는 틀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고민하실 게 그거 아니에요. 아, 이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임금 떼이지 않고 제때 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리게 되면 안정성 면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특별하게 다른데 대기업들처럼 성과급은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 월급은 제때 나오는 거야? 체불되는 건 아니야? 우리 뉴스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임금 떼먹고 도망가는. 대단해요. 이번에 어느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한국인이 거기서 현지에서 기업 경영을 하다가 야반 도주했다고 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도 부도덕한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덕성에 해이가 없는 임금 체불 적어도 하지 않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골라내서 강소기업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거죠. 당연히 기업 규모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정도의 수준에는 속하지 않고 공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을 묶어서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고요. 자, 여기 사이트 한번 보시겠어요? work.gov.kr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이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언제 설립이 되어 있고 주력 분야는 어떤 거고 대표이사는 누구고 또 매출 규모는 어떻게 추이가 변하고 있고 이 회사의 강점은 뭐고 이런 것들이 친절하게도 표로 디테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엑셀로 장표로 다운받으셔서 하나씩 혹시 이 지역이 내가 갈 만한 곳인가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서 점검을 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요.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중소벤처기업부 얼마 전에 생겼죠. 그쪽에서 관리해서 발표가 있는데 942개사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매출이 약 200억 이상 정도. 매출 200억 이상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그 업체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000억에서 1,500억 미만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중소기업이라고 분류해서 합니다. 그 이외에도 종사원 수가 300명을 넘지 않고 그다음에 자본이 80억이 넘지 않은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중소기업이라고 분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매출이 20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회사로서 운영될 수 있는 틀은 갖추고 있다. 어느 정도 기업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적자 나는 기업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 회사 들어가기는 어렵게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합리적인 의심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적어도 매출액의 경영 실적이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은 빼게 됩니다. 그래서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조율 초임이 2,500만 원 이상. 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대졸 초봉이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소기업들은 현재 설립돼서 얼마 되지 않는 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당장은 직원들에게 그냥 보따리를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평균 연봉 자체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들인 경우에는 규모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으로 연봉이 책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해가
뭐 좋아지고 늘어나가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커지고 영업이익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례해서 역시 연봉은 상승이 될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는데 자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대졸 초임 연봉이 2,500만 원 무조건 넘어야 돼. 예. 이 정도를 기준으로 갖고 있고요. 복지가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942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을 해서 발표하고 있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정해져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강소기업은 강소기업인데 진짜 취준생인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서 지원할 만한 그런 외형이나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평균 초임이 월 평균 초임입니다. 225만 원, 약 2,5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2,7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이제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현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부분의 소재지가 어떻게 되죠? 서울 경기권에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취준생들 같은 경우 서울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으신데 여기를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 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IT나 이쪽 신생기업, 새로운 성장 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work.gov.kr 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확실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선정된 기업들의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받으셔서 하나씩 나하고 뭐 맞는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점검을 해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취준생들 많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하는 기업.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대기업 사이에 그 중견기업 사이에도 범위가 이렇게 조금 걸쳐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자, 월드클래스 300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특히 여성 지원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조금 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좀 잦아들면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장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되게 컸었고요. 그다음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한국 콜마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화장품 세계적인 유수의 화장품 메이커의 ODM 또는 OEM 방식으로 생산해주는 제조 전문 메이커입니다. 한국 콜마. 얼마 전까지 한국 콜마의 회장님께서 월드클래스 300 이쪽에 그 협회의 회장을 역임하신 부분이 있고요. 즉 기업 규모나 아니면 그 내실 면에서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자 매출 400억 이상 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강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크죠. 400억 이상 정도 돼야 되고 매출 전체 총 규모가 1조 원 미만인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자 매출 증가율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겠죠. 그게 약 15% 이상 되는 기업들. 그것도 한 해만 반짝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5년간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 추세까지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또 한 가지는 기업의 성장성과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기술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 대비 연구 투자비가 연매출의 2% 이상 정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엄격한 기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여기에 끼어 있는 기업들은 안정성 면에서, 수익성 면에서,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면에서 뭐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일단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월드클래스.org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 들어가시게 되면 이 월드클래스 300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현황을 여러분들이 쭉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 히든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숨겨져 있는 챔피언. 역량과 능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가려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정부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특별히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야의 무림의 고수들이 많다.
우리 무협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많은 기업 집단들 중에서도 정말로 기술력 면에서 세계적인 탑을 구가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기업들이 있죠. 이를테면 혹시 여러분들 그 기업 아세요? 판교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거의 지날 무렵에 왼쪽 편을 보게 되면 서울에서 부산이나 이쪽 내려가다 보면 왼쪽 편에 유리박스 모양의 기업체가 하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이다스트 IT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요즘은 언론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그 기업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업을 정말로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고요. 꿈의 직장으로 생각합니다. 대기업 수준 이상의 연봉을 추구를 하고요. 복리후생 수준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비근한 예로 거기에서는 자기가 원하면 삼시세끼 밥을 줘요. 근데 그 식사의 수준이 인류 호텔의 뷔페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저 직접 가서 먹어봤거든요. 그 정도의 기업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 회사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회사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거든요. 우리가 아는 뭐 버즈 두바이, 그 다음에 그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건물이죠? 저 북경의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같은 그런 기업 그 구조물을 만들 때 풍압이나 아니면 뭐 비라든지 아니면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견딜 수 있느냐 건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세계 탑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알려주는 것들이 히든 챔피언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하는 히든 챔피언이 있습니다. 여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짐작하셨죠? 수출입은행에서 선정해서 발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는 수출 비중이 높은 거구나. 수출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은 국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해외에서도 유명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한국거래소, 우리 증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에서 코스닥, 즉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거지만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성, 그다음에 기술력이나 성장성 이런 우리가 궁금해하고 실제로 기업을 선택할 때 봐서 지표로 삼을 만한 것들을 잘 검토하고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수많은 기업들을 혼자 분석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일단 내가 목표 기업을 선정할 때 그냥 늘 해왔던 그 관행적인 방법 말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가지수를 좀 넓혀서 선택해 보시게 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국가에서 지금까지 이런 그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규모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역시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믿을 만한 기업들을 별도로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서울형 강소기업입니다. 서울시의 주관 부서에서 약 378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채용 정보가 나오게 되면 고민해 보는 게 있죠. 이게 정규직이야, 비정규직이야? 잘 오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보고요. 임금 수준, 근무 환경, 즉 우리 구직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할 때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렇게 잘 선정을 해서 보여주는 게 있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즉 브랜드의 가치가 높고 앞으로 잠재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jobseoul.go.kr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업체 정보들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선정의 과정을 거쳐서 이 378개의 기업이 선정이 됐는지 이거를 한번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굿컴퍼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선정해서 발표를 하냐면요. 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사실은 법상으로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뭐 가입하지 않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만은 즉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회사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선정의 기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최고 경영자의 비전과 철학이 어떠하냐,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임원의 역량이 어떤가. 예, 임원들 잘못 만나면 조직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승진 기회의 가능성, 복지 급여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정말 여기에 선정이 될 만한 기업들을 따로 추려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기업을 잘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는 이 자료 역시 믿을만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봉이나 복지의 수준이 높은 기업들이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기업의 이름 한번 보시겠습니까? 들어보지 못한 기업들이 의외로 많으시죠. 자, 여기는 어떤가요? 히든 강소기업들 중에서 연봉 킹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게 뭐하는 기업이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여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 수준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름을 잘 모르겠네? 이런 기업들이 있으실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의외로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목표 기업을 선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 복리후생 끌리죠. 그러나 여러분들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복리후생 수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가능성, 안정성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복리후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 10명, 20명, 100명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나에게 복리후생 수준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것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꼭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지만 강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작지만 강한 기업, 대기업만이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작지만 강한 기업을 보는 방법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취업 시즌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죠. 상반기 공채 시즌이 열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새롭게 목표 기업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앞으로도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해오셨던 것처럼 대기업만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대기업 일변도의 목표를 벗어나서 작지만 강한 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청춘을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삼성전자도 설립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죠. 작은 규모였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의 가능성, 그 다음에 성공 취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